기가 막혔지만 저희 돈 쓰거나 그러진 않았고 남편도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줬으니 그렇게 넘어갔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중 한 번은 시할머니를 뵈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 물어보니 본인도 할머니를 어디다 모셨는지 모르고 부모님이 계속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하신다는 겁니다. 조만간 집으로 모실 테니 그때 와서 인사 올리라고만 말씀하셨대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사진으로 뵙긴 했어서 어머니 말로는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시설도 좋은 곳에 계시다고 하면서 할머니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사진 속 할머님은 그래도 시설이 좀 좋은 요양원에서 잘 케어받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럼 결혼식에는 오실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 정도로 외출하실 상황은 아니라 하셨다고 그냥 나중에 결혼식 올리고 인사드리자고 하길래 사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할머니니깐 저랑은 크게 연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잘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남편과 시할머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하니 할머니 지금 기력이 약하셔서 잘 알아보시지도 못하신다면서 나중에 뵙게 해주겠다며 조만간 집에 오시니 그때 인사드리라며 그냥 또 덮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다 저도 회사에 프로젝트가 들어가 정신없이 야근하며 일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몇 개월이 지난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너무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유산 위험이 있다고 조심해야 했고 그때부턴 저도 아무 생각 못하고 바쁘게 지내야만 했죠. 시할머니 뵙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에겐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우선이긴 했으니까요. 시댁과 저희 집이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보니 출산 후에 시어머니가 아기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일주일에 2번씩 집으로 오셨어요. 그중 한 번은 꼭 주말에 오셔서 어디 나들이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처음엔 자주 안 볼 거라고 하시던 말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예 저희 도어락키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옷차림도 처음에 뵐 때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귀걸이 한 번 안 하시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기 보러 오시면서 살에 긁힐 수도 있는 거 생각 못 하신 건지 반지도 몇 개씩 끼고 화장도 짓고 옷차림도 화려하시고 매번 이런 차림이신 거 보니 원래 스타일이었던 거죠. 뭐 멋부리시고 그러는 것도 좋고 옷차림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애기 보러 오시면 볼에 얼굴 비비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아기가 아무거나 손에 쥐어주면 뜯는 식인데 어머님도 아이 키워보셨을 텐데 왜 저렇게 오시는 건지 목걸이까지 하고 오시니까 혹시 액세서리로 아기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출산하고 나서 몸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저에게 매번 직장 다니다가 애 키우니까 뭐가 더 좋아? 아무래도 이쁜 애기 보면서 쉬는 게 더 편하긴 하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좀 나아지면 복직할 거라 말씀드리면서 어머니 건우씨 아기 때 순했나요? 저는 우리 아가가 낮밤이 바뀌기도 했고 밤잠이 너무 예민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니까 시어머님이 대뜸 엄마가 예민하니까 아가도 예민한 거지. 적당히 울어도 좀 울게 냅둬. 울다 지쳐 잠들기도 하는 거고 너무 안아주고 달래주면 등에 센서 달아서 내려놓기만 하면 울고불고 그런다. 엄마가 적당히 해야 아가도 순하게 자라고 너도 편해져서 얼른 복직하지 않겠니? 다정한 말투로 말씀하시면서 내용에는 은근 가시가 있는 느낌이라고 뭐라고 설명하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집에서 아가가 너무 잘 잘 때 예민하고 잠투정이 심해서
달래고 달래다가 같이 잠들었는데 마침 그때 오셨어요. 잠들어 있는 저를 보시고는 굳이 깨우시더라고요. 정신없이 일어나면서도 겨우 재운 아기 깨울까봐 조심히 살금살금 주방으로 가 커피를 타드리는데 식탁에 앉으시면서 애가 깨던 말던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에휴, 나는 네 나이 때 깐깐한 시부모 모시고 지내느라 3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고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는데 너는 애기랑 잘 시간도 있어서 편하고 좋겠다. 뭐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들은 없지만 참 세상 좋아졌어. 그냥 제가 집에서 쉬는 꼴이 너무 부러우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친정에서 손주 선물로 옷이며 장난감이며 사주셨는데 그 물건들을 보시더니 어휴, 사돈 어르신은 딸 시집 갈 땐 한 푼 안 보태주시더니 손주는 너무 이쁘신가 보다. 이 옷 브랜드 비싼 거 아니야? 애기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이렇게 비싼 옷이 뭐가 필요하다니. 그럴 거면 너희 사는데 좀 보태주시던가. 시할머니 모시는데 요양비라도 좀 내주시던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시할머니 요양비를 왜 드리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첫 손주라 이뻐서 사주시는 건데 뭐라고 하시는 건 좀 기분 나쁘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넌 꼭 시엄마 말을 기분 나쁘게 듣더라. 어디 너무 무서워서 말 한마디라도 하겠니? 네가 그렇게 예민하니까 아가도 예민하지. 그리고 우리 집이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니? 사실 건우 아버지 사업한다면서 끌어쓰는 돈이 어마어마해. 우리가 니네 1억이나 해줬으면 할머니 병원비라도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고관절 수술에다가 재활치료비, 간병비 하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나 원, 이젠 며느리 눈치까지 보고 살아야 하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확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오시지도 않더니 저에게 또 전화하시면서 대뜸 시할머니 요양비를 매달 80만 원씩 내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나 너한테 서운하다. 애기용품 비싼 거 살 돈은 있고 시할머니 병원비 낼 돈은 없어? 내가 니네한테 할머니 모시라고 했니? 병원 방문하라고 했니? 건우 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다 나 혼자. 이 나이 먹도록 고생이란 고생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니네는 아무렇지도 않아? 너한테 시할머니 돌보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병원비라도 보태렴. 아니면 너희들이 데려다 모시던가. 며느리까지 본마당에 내가 너무 미련했네. 그렇게 요양원을 찾아뵙겠다고 했는데도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땐 언제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심각하게 의논했어요. 앞으로 아이한테 들어갈 돈도 많아지고 제가 몸이 안 좋아 복직을 해야 할지 말지도 고민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솔직히 친정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았고요. 도움을 드리고는 싶으나 지금으로서는 남편 혼자 외벌이로 생활하는 게 언제까지 이럴지 모를 일이고 저도 복직을 못하면 퇴사하고 아기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데 매달 80만 원씩 비용을 들이는 건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도 모를 일이고 지금으로서는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 도움 받는 건 절대 싫다며 그럼 자신이 그냥 매주 주말마다 시댁으로 가서 할머니 돌봐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야 어머니께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실 것 같대요. 주말에 가족끼리 있기도 힘들어지고 육아도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아기 키우느라 힘든 저에게 할머니 간병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이 가서 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언제 가족끼리 함께 있냐고 주말에 아이랑 같이 나들이도 가고 여행도 가고 아빠가 한창 필요한 나이인데 그럼 나 혼자 애 키우냐 했더니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어머니께서 계속 저를 괴롭힐 거라네요. 그럼 주말에 같이 가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긋고 말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시할머님을 뵌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못 뵈게 하니까 더 이상했어요. 그래서 대체 왜 시할머님을 못 뵙게 하냐고, 정말 실존하고 계신 분은 맞는 거냐, 이렇게까지 못 보게 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했죠.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달 정도 남편 혼자 시할머니 돌봐드리러 주말마다 나가고, 저 또한 육아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안 보여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평일에 친정에 아이 맡기고 그냥 시댁으로 가봤어요. 근데 시할머니 곁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못한다고 하시던 시어머니는 집에 안 계시고 간병해주시는 간병인 한 분 혼자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랬죠. 안녕하세요. 저 이 집 며느리예요. 할머니 계시다고 해서 와봤어요. 어머니는 어디 가셨나봐요. 그러자 그분이 사모님은 외출하셨고요. 저는 할머님 돌봐드리는 간병인이에요. 할머니 지금 약 드시고 주무셔서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온 김에 조용히 할머니 주무시는 거라도 뵙고 갈게요. 어디 계세요? 할머니 주무셔서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다른 사람은 절대 들여보내지 마시라고 해서.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저희 남편이 주말마다 와서 할머니 간병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제가 평일에만 간병을 하고 있어서 주말에 남편분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고용계약 조건이 외부인을 할머니가 못 만나게 하는 거라 만나시면 제가 곤란해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외부인이 아니라 이 집 며느리예요. 어디 계세요? 경찰에 전화라도 해야 만나게 해주시겠어요? 간병인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핸드폰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하려 하더군요. 좋게 말씀드릴 때 끊으시고 빨리 안내하세요. 아니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제가 이 집 며느리라니까요. 핸드폰을 들고 가만히 있던 간병인은 머뭇거리다가 할 수 없이 2층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사실 이 집이 2층인 건 알았지만 올라가는 계단이 구석에 있어 생각도 못했어요. 계단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2층 입구에 문이 있는데 잠궈놨더라고요. 간병인이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 들어갔는데 1층과 다르게 2층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혀 관리도 안 돼 있고 구석마다 먼지가 구름처럼 뭉쳐서 돌아다니고 있고 스산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버려놓은 방 같았어요. 제일 구석방으로 안내해서 들어가 보니 간병인이 간단히 정리정돈만 한 것 같은 방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지 1층과는 너무 다르게 추웠어요. 그리고 허름한 침대에 옆으로 웅크리고 누워 계신 노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천천히 다가가는데 밖에서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님이 방문을 벌컥 열고 대뜸 저에게 여기 왜 와 있냐면서 화를 내면서 내쫓듯 빨리 나가라고 밀어내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님이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너 누가 여기 오라고 했어? 어떻게 무엇이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당장 나가. 하도 흥분하시고 난리를 치셔서 저는 쫓기듯이 시댁을 나왔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남편이 고백을 했어요. 사실 지금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고 내 새어머니야. 아버지가 나 어릴 때 바람 피셔서 친엄마와 불화가 심하셨는데 할머니가 곁에서 많이 설득하셨던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니는 너무 힘들고
아버지와 다투는 날이 많으니 어느 날 결국 울면서 어린 나를 데리고 집을 나오셨는데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나오셔서 단칸방에서 지내면서 매일 술만 마시다가 결국 화병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어. 그 후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새어머니와 재혼하시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시더라. 우리 엄마가 쓰던 화장대, 침대, 집을 새어머니가 사용하시더라고. 새어머니는 할머니와 불화가 잦으셨어. 나는 처음에는 할머니가 새어머니를 많이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 새어머니가 나와 아버지 계실 때 할머니께 되게 잘해줬어. 그런데 할머니는 새어머니를 계속 구박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안 계시고 내가 낮잠 자다 깼는데 밖에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싸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문을 살짝 열고 보니까 할머니의 구박도 다 받아주고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고 있던 새어머니는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 할머니께 비아냥대는 말과 재산 미리 증여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나는 이 집 나가면 그만인데 당신 아들은 내가 완전히 망쳐놓을 거라면서 내가 문틈으로 보는 걸 아시고 와서 나를 끌어내고 넘어뜨리시더라고. 그 후로 아버지 계실 때는 잘해주고 안 계실 때는 할머니와 나를 구박하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다투던 중 할머니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면서 그때부터 요양원에 계시게 된 거야. 차라리 요양원으로 옮기신 게 다행이라 생각되더라. 근데 당신한테 말 못한 건 혹시나 이런 모습을 당신이 보면 실망할까봐. 남편은 조용히 끄덕이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싶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자려고 누운 순간까지도 요즘처럼 추워지는 날 보일러도 안 되어 있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골방에서 여름 혹겹 이불 하나도 없고 추워서 웅크리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할머니 모습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날 동생에게 아기를 맡기고 집에 있던 새 솜니부를 가지고 나와 다시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어딜 가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간병인마저 해고되었는지 없었어요. 다행히 2층으로 들어가는 문은 잠겨있지 않았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일단 새 솜니부를 덮어드렸어요. 손을 잡아드렸는데 너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던 핫팩을 쥐어드리고 방을 둘러보니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있길래 문 활짝 열고 할머니 마스크 씌워드리고 청소를 싹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새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시고 오셔서 할머니 덮어드렸던 이불을 확 당기더니 새 이불에 냄새 밴다면서 돌돌 말아 저에게 던지듯 주시면서 나가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이불 그냥 덮어드리자고 해도 어머님은 뭐가 그리 화가 나셨는지 이불을 발로 밀어내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시할머님 모시고 나와야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어머니 외출하시는 걸 기다리다가 나가시는 걸 보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할머니 업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시어머님이 방문 앞에 떡하니 서 계신 거예요. 저랑 남편이 놀라 얼음처럼 굳어버리자 어머님은 무슨 생각인지 아무 말 없이 1층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일단 할머님은 거기서 모시고 나와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아무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설마 내가 할머니를 떠맡게 된 건가? 어머님이 일부러 저러셨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에게 이야기도 다 들은 마당에 모른 척 지내는 건 힘들 듯해서 마땅한 요양원을 찾을 때까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시자 생각했죠. 어차피 저도 아이 때문에 집에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친정부모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시며
자주 오셔서 음식도 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 할머니께서는 기력을 많이 회복하시고 저에게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께도 계속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 증손주도 보여드리니 너무 예뻐하시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희 남편을 부르시더니 침대 이불 밑에서 쪽지 한 장을 꺼내주시면서 여기로 연락해보라고 하시더래요. 남편은 그 쪽지의 연락처로 전화해보니 할머니 담당 변호사라고 하시면서 일단 할머니를 뵙고 말씀드려야 한다며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방에서 변호사, 남편 세 분이서 한참을 얘기 나누더라고요. 한참 있다 남편은 눈과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고 변호사님은 좀 편안한 얼굴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싶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우리 부부에게 고맙다고 늦게나마 결혼 선물을 주고 싶으시다며 깜짝 놀라 서류를 보니 시골에 있는 땅 문서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주 며느리와 가족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 서류를 손주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드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며느리분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꼭 쥐고 계셨다며 할머님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미소 띤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너무 편안해 하시고 이제 마음 편히 눈 감고 갈 수 있겠다고 미소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할머니 마음을 헤아려 받기로 사인했고 할머님은 그 변호사님과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하셨습니다. 딱 한 달,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솔직히 아이 낳고 내가 시어머니에게 속았구나 싶어 참담한 마음이었는데 한 번도 못 배웠던 시할머니에게 이런 결혼 선물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 들었을 땐 그저 복잡한 집안 사정이구나 했는데 솜잎을 가져다 덮어드린 것이 엄청 고마우셨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땅 이야기를 전해드리시고는 난리를 치셨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서류 정리 다 끝났는데.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맞는지도 몰라서 앞으로는 그렇게 어머님 대접해드리고 지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이야기 끝에 시댁과는 끊고 지내자고 결론을 내렸고 남편도 그 편에 속이 편하다 하길래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시댁과 끊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몸 컨디션도 너무 좋아져서요. 요즘은 복직 준비하느라 바쁘네요. 어머님 소식은 한번 전해 듣긴 했는데 얼마 뒤 어머님은 속에 화병이 생기셨는지 그 뒤로도 밤마다 집에서 혼자 막 소리를 지르시며 결국 동네에 소문까지 다 나버렸고요. 시부모님 두 분은 서로 이혼 준비 중이시고 어머님은 고향으로 내려가셨다 들었어요. 이젠 어머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참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힘들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 열심히 지내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